네, 반갑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성찬입니다. 이런 큰 행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좋은 곳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탄올 엔진 개발과 제로 카본 퓨얼 엔진의 개발 현황, 그리고 이런 개발들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버추얼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백그라운드하고 엔진 개발 히스토리와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가상제품 개발 관련 내용, 그리고 메탄올 엔진 개발, 가상제품 개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향후 계획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하우스 가스 관련된 레귤레이션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간단히 언급하면 어쨌든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CO2나 그린하우스 가스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LNG 엔진으로 2050년까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기조가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저희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미 발표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규제 자체는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맞게 저희들 특히 HD 현대그룹 내에 엔진기계 사업 본부에서는 관련되는 기자재 개발도 동시에 결국 엔진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요거 관련해서는 됐지만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결국은 이 연료를 바꾸지 않으면 넷제로로 가지를 못한다는 게 거의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엔진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료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효율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제품 개발이라는 거는 크게 굉장히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요. 간단히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산업계에서 되고 있지만, 특히 이 선박해양 머린 쪽에서의 그런 가상제품 개발 방법론은 왜 중요한가?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명 자체가 굉장히 6,000시간으로 짧고요. 보기 엔진 12만 시간, 대형 엔진 18만 시간. 특히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500대에서 600대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한 대를 만들고, 대형 엔진은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서 그게 바로 선주에게 인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 베이스에 개발을 해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나면 실린더 수가 다른 엔진들은 바로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와 같은 대단히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선박 해양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특히 이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극심한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엔진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힘센 저희 HD 현대중공업에 있는 브랜드인 힘센 엔진은 기존에 이미 듀얼 퓨얼 엔진들의 라인업이 완성이 됐었고요. 그러한 완성된 라인업을 플랫폼으로 해서 메탄올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eFuel을 이용하는 엔진에 대한 VPD 가상제품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워크로드 측면에서 개발의 단계로 보면 초기에 일을 적게 하고 양산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VPD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프론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은 줄일 수 있지만 선박 해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아무리 기술들을 하더라도 이런 갭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힘센 엔진이 디젤이 2000년에 나오고 라인업을 형성하는데 12년 정도 걸렸고요. 초기 개발은 한 가지 모델을 개발하는데 6년이었지만 점점 이 시간이 가면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가스 듀얼 퓨얼 엔진에서는 라인업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고 총 현재 6개 모델이 나왔습니다만 개발 기간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메탄올 엔진은 1.5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너무 힘들었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메탄올 엔진에 대해서 간략히 좀 개발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메탄올이라는 연료 자체는 많은 화학 쪽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엔진 빌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종이고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장 큰 건 어쨌든 연료 자체의 발열량 자체가 기존의 디젤이나 메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거고, 특히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이 잡열, 기화하기 위해서 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엔진 특성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들은 항상 이 모든 개발이 그런 것은 밸런스가 있는데요. 걱정이었던 것이 이점이 되는 거고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고, 잡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점을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메탄올로 가면서 삭스 부분, 마이크로 파일럿에 있는 디젤에 의한 삭스가 발생하겠지만 굉장히 줄었고요. 낙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잡열 부분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LNG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어쨌든 미래로 보면 이퓨얼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린 퓨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파티클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발은 어쨌든 H3이라는 기본 디젤 엔진 베이스로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출력은 동일하게 저희가 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메탄올 외에도 헤비 퓨얼 오일, 로우 설퍼 퓨얼 오일, MDO, MGO 모두 가능하고 IMO 티어 3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메탄올과 디젤을 동시에 분사할 수 있는 이중 분사가 가능한 인젝터를 사용했고요. 특히 이제 그 디젤 모드에서는 기계적으로 펌핑을 하는 퓨얼 인젝션 펌프를 쓰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계적인 펌핑을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제어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커먼 레일 방식에 의해서 전자 제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LNG DF는 지금 현재 오토 사이클이고 이미 KR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메탄 슬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오토 사이클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처음에 개발 컨셉 잡을 때 오토 사이클 자체는 어쨌든 파워 측면에서도 디젤 사이클이 유리하고요. 메탄올 슬립 자체에서도 디젤 사이클이 유리한 면이 있고요. 효율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낙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사이클이 유리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기체 형태로 이제 포트 분사를 하게 되면 이 포트 안에 적심이라든지 라이너의 적심 하는 걸 위해서 서멀 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은 저희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탄올이 상온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퀴드로 연료를 분사하는 디젤 사이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듀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엘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파일럿에서 디젤을 분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행적으로 연설을 일으키고 다음에 메탄올을 주 분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메탄올이 잡열, 레이턴트 히트 베이퍼라이제이션이 크기 때문에 이 디젤이 연소되는 그 연소상을 잘 만들고 오히려 메탄올이 뒤에 가서 연소를 꺼버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충분히 데펴진
더워진 연소실 안에 것들이 메탄올이 너무 늦게 분사된다면 또 연소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디젤 분사와 메탄올 분사 사이에 있는 드웰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잘 하는가에 따라서 실화가 생길 수도 있고 불안정한 연소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이 어떤 그런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연소가 되지 않고 실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연소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은 열 발생률인데 heat release rate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그 디젤에 비해서 롱 드웰에 비해서 숏 드웰이 훨씬 더 열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웰을 그냥 제로로 두자?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탄올이 연소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부터 이렇게 개발 관련되는 메탄올 엔진들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지는 몰랐었습니다. 2022년 작년에 이제 타입 어프로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 기존 디젤 엔진에 비해서 메탄올의 효율도 굉장히 좋았고 디젤 모드의 효율도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로닉 퓨얼 인젝션 펌프를 씀에 의해서 기본 디젤 엔진보다 기계식 펌프이지만 전자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은 더 좋게 나왔고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커먼 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써야 되는 연료량은 당연히 메탄올이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발열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연료량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하별 그 스모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카본 자체의 양이 작기 때문에 스모크 자체도 적게 나오고요. 낙스도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발에는 항상 밸런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걱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낙스를 줄이는 효과에 충분히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선도적인 선두사입니다. 에피몰러 머스크에서 아주 그 공격적으로 메탄올에 대한 준비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엔진 빌더로서 화답을 하고 개발을 적기에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메탄올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인 로라 머스크는 그 유럽까지 저희 한국에서 유럽까지 항해를 했고 실제 이제 그 굉장히 큰 행사를 진행을 했고 EU 집행위원장까지 참여를 해서 1번 그 메탄올 추진에 의한 것들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 DF 엔진이 HD 현대 중공업에서는 2276세트를 수주를 했었고요. 특히 메탄올 엔진은 134대가 수주가 되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가상제품 개발 사례는 모든 성능 해석, 내구 해석, 진동 해석, 바이브레이션, 인듀어런스, 퍼티그 모든 것들에는 시뮬레이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 개발에 활용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 개발을 하고 양산을 체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박해양 분야는 굉장히 소량 다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주들의 요구에 맞춰서 엔진들을 튜닝하고 저희들이 만들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들 또는 수주할 때라든지 상당한 조건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상당히 코스트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석을 무수히 많이 돌리고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창에다가 값만 집어넣게 되면 모든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엔진의 성능들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엔진 테스트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1.5년 만에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24시간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개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테스트 자체도 어떻게 됐느냐, 실험 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실험 계획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횟수의 시험을 하면서도 가장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버추얼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시험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거의 50%를 줄여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메탄올 엔진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시험만 그렇게 50% 줄인 게 아니고요. 줄여진 50% 시험을 가지고 다시 메타 모델을 만들어서 가상의 최적화가 가능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개념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가 가는데요. 개념 설계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아주 간단한 수치만 넣더라도 상세 설계 단계에서의 성능을 내가 예측을 하겠다. 그게 프론트 엔지니어링이고요. 그게 VPD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윤활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이 빅엔드 베어링입니다. 빅엔드 베어링. 콘노드의 대단부에서의 윤활 성능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힘센 엔진이 디젤 엔진, 가스 DF 엔진, 메탄올 엔진까지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2만 대에 가까운 엔진들을 생산하면서 상당히 많은 DB들이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메타 모델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설계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치수만 넣게 되더라도 상세 설계 단계에서의 윤활 성능이 예측이 될 수 있는 저희만의 DB를 구축하고 메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트 리덕션, 매스를 줄인다든지 또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다든지 비록 플랫폼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암모니아 엔진, 수소 엔진, 새로운 엔진을 개발될 때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개발 기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메탄올 엔진은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 하반기에 H22 CDF LM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메탄올 엔진에 대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서 대형 상선뿐만이 아니라 소형 그 피드 컨테이너에도 저희들이 공급 가능할 것 같고 12월 달에 TA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아모니아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쿼터, 4쿼터에 형식 승인, 타입 어프로벌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소 엔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소 혼소는 30%까지 성공을 했고요. LNG하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혼소 또는 수소의 전소, 수소만으로 되는 수소 엔진 개발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도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메탄 슬립뿐만이 아니고 아산화질소 N2O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중간에 옵티멈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N2O와 낙스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암모니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수소 엔진은 수소 엔진 굉장히 그 신기술인 것 같지만 신기술 맞습니다. 근데 이미 자동차에서는 수소 엔진을 예전에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물론 스피드가 좀 다릅니다. 스피드도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 중속, 저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수소의 연소 속도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결국은 공기량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쨌든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선박 해양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엔진 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응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 개발됐던 라인업이 충분히 구축된 엔진 빌더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줄일 것인가, 개발 기간을.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그 엔진을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남아있는 기간들 계속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하고 또 수소 엔진도 개발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엔진 빌더가 지구를 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HD 현대그룹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기계 사업부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